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압승,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났어요. 서울시장은 18% 차이, 부산시장은 28% 차이, 거의 더블스코어와 비슷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잘못이고 우리 민주계열 지지자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탓으로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언론 탓하고 어디 탓하고 이러지 마세요. 민주당 탓이고 우리 민주계열 시민들의 탓입니다. 우리가 오만했어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돌아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미 민주당의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 28일 기사입니다. 선거 전이죠. 국민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 가야 할 길은 거침없는 개혁뿐이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하면 더 헤맬 뿐이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마치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된 후에 말한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이미 선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죠. 민주당이 썩어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이미 알고 있었고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밖에 없다. 이 기득권 체제라는 게 국민의 짐쪽, 친일 매국 세력, 가짜 보수 언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한 기득권 체제에는 민주당 세력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불렀어요. 이미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개혁 성공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이 이 민주당 정권을 이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선거 전입니다. 이것도 3월 28일 김근태 정신을 강조하셨죠. 기득권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김근태 정신을 강조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김근태 정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변명들 하고 있죠. 언론 탓이다 보다. 민주당이 개혁 정신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거꾸로 갔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수록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꾸 무슨 LH 사태다, 뭐 젊은 층을 못 잡았다, 무슨 언론 개혁이 실패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들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따돌렸죠. 하지만 선거 전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 자리를 그만둘 때 직접 방문해가지고 원팀을 강조했어요. 함께 가야 한다. 자꾸 이재명을 따돌리고 공개적인 비난까지도 하고 오히려 공격한 적도 있었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 퇴임하는 날에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는 원팀이다. 윤석열에 맞서서 우리 같이 싸워 나가자. 이렇게 어필을 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계속 구애를 했어요. 지금 가장 큰 표심이 갈라진 게 20대 3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높았죠. 지친 거예요. 무슨 보수화가 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수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박영선 씨는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경험치가 낮다는 이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죠.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꼰대스러운 말을 하신 거죠. 이 정치 뭐 하루 이틀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뭐 침소봉대할 걸 아신다면은 말 조심을 하셨어야 되죠. 20대의 고된 삶을 취업도 못하고 스펙 쌓느라고 고생이 많고 집값은 오르고 깜깜한 거죠. 미래가 없는 이런 20대 청년들을 그냥 경험치가 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야. 요거는 진짜 젊은이들의 현재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경험치가 낮아서 그렇다. 감싸 안으려고 해야죠. 청년들을. 이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해야죠. 이재명 지사가 이 청년들이 지지율이 낮고 정치에 관심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SNS에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은 민주화, 산업화, 이분법을 거부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 청년 민심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때로는 보수화되었다고 비난받고 때로는 진보의 감성파리에 취해 있다고 격하당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다가 선거 때가 되면 느닷없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이들이라고 치켜 세워집니다. 청년 민심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간명합니다. 띄엄띄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듯 청년들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지난 몇 년간의 여론조사의 양상이 다르다며 각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 민심의 흐름 안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청년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민주화 세력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산업화 세력이 땀 흘려 쌓아온 경제 성장의 공 또한 인정합니다. 독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세력의 모든 것을 절대 선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젊은 층이 독재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과 같은 40, 50대 민주화 세력이 절대적으로 모든 게 다 선이다 라고 간주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20대 젊은 애들이 보수화가 되었다, 얘들 다 선동됐어, 이명박 박근혜 때 교육을 아주 보수 성향인 걸 받아서 그래, 책임을 떠넘기기, 민주 세력들의 주장이 다 맞아, 절대 선이야, 이거를 따라오지 않는 젊은 애들은 보수화된 거야, 너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요거를 이미 캐치하고 있었고 본질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따금 이런 청년들을 두고 선택적 분노를 보인다면 나무라는 분들도 있으시죠.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선택적 분노라고 불리는 현상은 역으로 양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과 4년 전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촛불의 선두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젊은 층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는 언행일치예요. 약속한 거, 공약한 거 지키고 청년들이 기뻐하는 정책들 계속 내놓고 행동으로 지켜나가고 성과를 이뤄내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최소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때 비로소 책임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청년들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타 세대와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이분법을 넘어 내 삶을 바꾸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변화의 정치를 말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죠. 20대를 우습게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거 패배, 완패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 그렇게 깊은 반성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반성의 의지, 개혁의 의지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의 꽤 유력한 의원이라는 김종민 의원, 불공정한 언론, 이번에 더 심해. 언론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언론이 썩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언론 썩어 있는 거 수십 년 전부터 알았잖아요. 그걸 왜 안 바꾸냔 말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언론이 불공정한 걸 누가 몰랐습니까?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다 알고 있죠. 언론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불공정하고 부패한 가짜 보수 언론을 적폐청산해라, 개혁해라, 그러면서 180석을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인데 무슨 아직까지도 불공정한 언론이라고 언론 탓을 하고 있어요. 그 언론 바꾸라고 180석 밀어준 건데. 그런데 그러한 촛불혁명, 적폐청산을 명령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보수 언론 출신의 이낙연 씨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폭망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보편 지원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3개월 안에 모든 돈을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소비를 하자.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모두가 체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끝까지 똥꼬집을 펴가면서 3차, 4차 모두 선별 지원을 했어요. 보편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을 하면 이재명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국민들의 사안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완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민주 세력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가져왔을 때 민주당은 개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겼다 이러면서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낙연 체제로 계속 갔었을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이낙연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뻔했죠.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이낙연 씨가 민주당 대표를 하고부터 민주당은 폭망의 길을 걸어왔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 세력들은 답답함을 느꼈죠. 속 시원한 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슬슬 불만이 쌓여왔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안을 제안하면서 이제 폭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완전히 더 폭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셔야죠.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계 은퇴하시고 민주당 세력들은 이재명과 협심을 해야 되죠. 정세균을 새로 앉히겠다, 제3의 인물을 앉히겠다 이런 뻘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노무현 정신, 김근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큰 우려를 했죠.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민주당은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다음 대선은 없어요. 민주당의 봉화 혈통이라고 있죠. 봉화 혈통. 노무현, 문재인을 뒤에 두고 성장해온 의원들이 문제가 많아요. 586 세대들, 운동권 세력들이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차기 정권을 창출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을 비판을 계속해왔죠. 선거 전에 정세균, 이낙연, 임종석이요, 김경수도 이재명 기본소득 작심 비판. 또 박영선 씨건 김영춘 씨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어요. 지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이 세력이 강해지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찌됐건 민주 세력이 단합해서 김영춘 후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자고 제가 말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김영춘 씨는 이재명 지사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견제했었죠. 보편 지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 중앙정부랑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얘기죠. 이재명 지사는 계속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하고 미움만 받고 이랬었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선거 전에 안 가도 그만인데 안 가도 그만이지만 김영춘 후보를 도우러 부산에 휴가까지 내고 갔어요.
그래서 김영춘 후보도 똥줄이 타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좀 협력하는 듯한, 부산시장이 된다면 10만원을 부산 전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또 화답을 했죠. 이재명 지사가 부산을 방문한 그 다음날 또 박영선 씨도 선거가 얼마 안 남고 또 똥줄이 타니까 이재명 지사를 또 손을 잡고 이재명의 지지층을 자신에게 표를 오게 하려고 이렇게 친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한테 재난 위로금 차원으로 10만원을 보편 지원하겠다고 했었죠. 이재명 지사는 온갖 가짜 보수 언론과 검찰, 국내짐 세력, 또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들에게조차도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방어해냈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함으로써 지지율을 쌓아 올렸죠. 민주당에서 안 도와줬어요.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덕을 봤나요? 문재인 덕을 봤나요? 어디 줄 선 적도 없고 민주당 덕 본 것도 없고 그냥 혼자 힘으로 싸워서 살아남았고 정책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지사. 공약 이행률 96.1%, 최고 수준이죠. 363개의 공약 중에서 349개 완료, 나머지 14개의 이행이 되지 않은 공약은 이 야당 도의원이 방대를 한다든지 이해 관계자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추진을 못했던 것뿐이지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1년짜리 부산시장,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남은 1년간 이재명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뭉쳐야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지금 무슨 책임론 여기저기 책임 떠넘기고 언론 탓하고 이러면서 괜히 또 정세균 또 내밀고 또 다른 인물들 내밀고 이러면서 자꾸 시간 낭비하고 분열만 일으키는 책동을 한다면 민주당은 절대로 차기 대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LH 사태로 인해서 현 정권에서 확실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물쩡했어요. 어물쩡. 그 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들, GH 경기주택공사 전직 직원들까지 모두 다 샅샅이 파헤치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족의 친척들, 여기에 연관됐던 동료들의 친척들까지 모두 다 찾아내고 발본 3번 해내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청 간부까지 찾아내서 55억 상당의 부동산 가치를 올린 이런 사례를 몰수 보전까지 신청을 해서 이 땅을 팔아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LH 사태에 대해서도 어물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